센터장님은 중국은 어떻게 보세요? 내년에 중국 경제에 관해서는 저는 대정체일 것 같은데요. 대정체. 그러니까 중국이 예. 우리나라의 IMF 외환위기나 2008년도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일종의 심각한 크라이시스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위기는 아니지만 예. 근데 이제 중국은 자본시장도 상대적으로 이 좀 폐쇄된 나라고요. 그렇죠. 또 중국 관료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경제적 자원을 부동산에 더 넣으면 경기를 살릴 수는 있겠지만 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다 매몰 비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일본이 그랬거든요. 일본이 토목을 통해서 잃어버린 20년의 앞에 10년 정도는 이제 보낸 겁니다. 그렇죠. 섬과 섬 사이에 막 다리를 놓고 그럼 음. 다리를 놓을 때는 뭐 콘크리트도 쓰고 그렇지. 노동자도 고용하니까 성장에 기여하지만 예. 근데 뭐 하루 종일 차 10대 지나가고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라서 음, 이제 중국 관료들은 부동산 쪽에 부를 경제적 자원을 많이 투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근데 중국이 그동안 사실 뭐 부동산과 수출을 통해서 성장한 나라거든요. 근데 지금 수출은 여러 가지 제어를 많이 받고 있고 예. 그럼 부동산 빼고 딱히 뭐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음, 물론 중국이 인구수가 많죠. 그래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 중국이 비즈니스를 하는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많은 인구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중국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고요. 예. 대체로 미국 정도를 제외하면 수출과 투자로 성장했던 나라가 민간 소비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간 역사가 없습니다. 예, 일본도 80년대 후반에 1억 내수를 믿고 막 프라자 합의 이런 걸 통해서 엔화 강세를 용인해 주면서 뭐 환율 주권을 미국에 쉽게 내주고 하다 보니까 근데 뭐 일본도 잘 안 됐던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고 민간 소비 비중이 굉장히 낮은데 이게 순차적으로 투자가 낮아지고 민간 소비가 높아지고 이런 거는 역사적으로 그런 좀 사례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나라도 15억 인구. 네, 그러니까 절대 규모는 큰데 예. GDP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은 한 지금 뭐 민간 소비가 70%가 넘는데 중국은 40%가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류의 나라들이 예. 이렇게 스무스하게 또 소비가 뭐 갑자기 늘어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또 소비가 갑자기 줄지도 않고요. 그런 거라고 보면 저는 중국은 급성 질환은 아니지만 만성 질환의 대정체일 것 같고 만성 질환의 예. 대정체. 길게 보면 저는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알게 모르게 뭐 그 길로 이미 왔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 중국이 우리 뒤를 따랐고 우리는 일본의 뒤를 따랐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성장의 모델 예, 성장의 말씀하시는 모델이. 건가요? 네.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도 사실은 수출과 투자와 국가 위주의 투자와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으로 경제 성장을 했던 나라인데 네. 그런데 이제 잠깐 200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중국이 고속 성장을 하면서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꿀을 빨았었고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은 대정체를 맞고 미국은 금리를 여하튼 인하할 만큼 경기가 뭐 올해만큼은 성장하지는 않을 것이고 네. 그렇게 보면 뭐 유럽은 원래 그만한 나라였고 네. 그러면 우리도 정체네요. 그러니까 크게 예. 보면 내년에 성장률 예. 개선이 예. 되겠지만 예,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걸로 보면 예, 성장이 개선되고 둔화되고 하는 게 예. 매우 과거보다 낮은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아, 뭔가 이제 우리가 느낄 정도로 어. 막 판이 확확 바뀌는 경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국도 예, 이미 지난 10년이 그렇게 왔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예. 이제 중국이 뭔가 기회의 땅에서 차이나 리스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게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공장하던 분들이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옮기고 이 10년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한번 뭐 아주 위기를 과장하거나 이런 생각은 아니고 다만 한번 10년을 우리가 잘 복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뭔가 둔화가 되면서 결정적 계기는 없었고 예, 뭔가 경향적인 둔화의 과정이 슬금슬금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의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도 음. 뭔가 극적인 반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면 상당히 저는 좋은 선택이 안 될 수도 나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극적인 반전은 기대하기가 힘들다. 네, 먼 미래는 모르겠지만 예. 네, 뭐
지금 당장 한 뭐 2024년 한 뭐 2, 3년 놓고 2, 보면 3년은? 네. 기업 이익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미국은 이제 플랫폼 기업들 팡 좋았다가 최근에는 뭐 팡을 포함한 매그니피센트 세븐 네. 뭐 이래가지고 그 기업들이 되게 좋았고, 네. 근데 미국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워낙 독특한 세계 패권 국가기 때문에 네. 플랫폼이든 달러 패권이든 본인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최고로 특출난 기업들, 네. 세계 시장을 독과점하는 기업들, 네. 특히 뭐 엄청나게 잘 나가는 IT 쪽이나 전기차 쪽에서 1위 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자체가 좁고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그 기업의 이익이 네. 경제는 정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의 독과점 기업들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은 뭐 다른 쪽과 달리 온도 차이가 확 날 수 있습니까? 조금 분리가 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저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음. 아마 최 기자님과 제가 어렸을 땐 GDP가 아니고 GNP를 많이 썼을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GNP. 야, GDP 는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한국 땅에서 벌어지는 예. 거고 예. GNP는 한국 사람이 그냥 다른 데 가서 하는 건데 맞아요. 예. 이제 기업들을 보려면 이제 좀 GNP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만 하더라도 예. 뭐 울산이나 광양에서 만드는 것보다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이 만들다 보니까 예.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는 실은 성장이 둔화가 되더라도 뭔가 이제 다른 성장이 있는 쪽에서 기회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경제 활동은 한국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내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규모가 수출보다 훨씬 더 크고요.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보면 이제 내수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주가를 보면 그래도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IT 그리고 뭐 자동차도 본전은 한 것 같고 뭐 2차 전지나 아니면은 뭐 바이오는 꿈이 있는 거고 예. 뭐 이런 류의 주식들만 장기적으로 주가가 올랐고요. 예. 나머지는 뭐 장기 정체거나 주식이 뭐 많이 부진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알게 모르게 예. 이제 나라 밖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쪽의 기업들은 그동안에 다른 평가를 받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온전히 내수에만 노출이 된 기업들은 조금 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미 또 어려운 시기를 거쳐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세계 시장에 뻗어나갈 수 있는 기업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을 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연말 다가오면서 업종에 관한, 마지막으로 업종에 관한 뭔가 변화는 있는 것 같단 말이죠. 2차 전지주가 잘 나갔다가 네, 올해 조금 급브레이크를 네. 밟게 됐고, 그 다음에 전기차도 미국도 보니까 그 매출 자체가 상당히 판매량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고 네. 앞으로 트렌드도 그럴 것 같고요. 네. 보니까 그런 추세 쪽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업종이 좀 바뀌게 됩니까? 뭐 미국까지 좀 같이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 앞서 말씀하신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게 예. 뭐 테슬라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잘 그렇죠. 나가는 기업 7개인데 예. 미국도 사실은 이런 기업들만 좋았습니다. 올 가을까지는. 이 기업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랬죠. 미국도 중소형주는 정말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S&P하고 러셀 3000인가요? 그렇습니다. 러셀 2000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왜 S&P 내에서도 다 좋은 게 아니라 7개만 좋았고 S&P보다 러셀 2000은 훨씬 부진했는데 이건 4차 산업혁명이란 기술이 조금 배타적인 것 같아요. 1차 산업혁명은 동력기관이라고 없는 게 만들어졌고요. 예. 2차 산업혁명은 전기,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혹은 인터넷 새로운 게 없던 게 생겼는데 예. 4차 산업혁명은 저는 컴퓨팅 기술의 그 고도화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쿠팡이라고 하는 유통업체가 정말 우리가 떼기 힘든 뭐 이유처럼 됐지만 예. 우리가 안 하던 소비를 쿠팡에서 더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 가던 거기서 하는 거예요. 예전에 타다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타다는 택시 안 타던 걸 타다 때문에 더 사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택시 사업자들이 하던 걸 뺏어오는 측면이 좀 강한 거죠. 그랬죠. 예. 그러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 뭔가 새로운 파일을 키우는 힘은 되게 약한 것 같아요. 기존 시장 것을 뺏으면서 뺏어오는 거죠. 게다가 배타적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AI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이번 주 조간에서 본 거는 빅테크 AI를 가장 열심히 개발했던 빅테크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해고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효율화되면서 비효율적인 사람들이 날아가는 거지 새로운 게 커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몇몇 종목들 팡이나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나 이런 것만 올라가는 게 나타났는데 작년에 바이든이 IRA라는 걸 하면서 이제 전 세계 투자를 다 끌어오면서 미국은 진짜 약간 선순환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제 자체도 그 영역은 그 영역이고 예. 다른 데서 투자할 걸 미국으로 끌어오면서 경제 전반의 파이가 커지는 선순환이 나타날 것 같고 그래서 미국의 중소형주가 올해 4분기부터 좋은데 제 생각에는 조금 넓어지는 건 미국의 중소형주일 것 같고 아. 뭐 한국에서는 저는 뭐 이게 뭐 주식 투자에 옳다 그런 데는 없는데 너무 미래에 대한 기대가 많이 반영이 된 거는 우리가 미래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럼요. 예. 아주 좋은 시나리오로 주가가 형성이 된 거는 생각보다 뭐 하나만 어긋나더라도 실은 이제 주가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국은 소소한 사이클을 봐야 되는데 뭐 의료라든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따분해 보이지만 주가가 많이 못 올랐고 또 뭐 재고 사이클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니까 한국의 뭐 의료라든가 반도체 같은 거 뭐 내년에 개선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올해 SK하이닉스가 한 90% 올랐고요. 예. 삼성전자도 한 40%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 중에서는 조금 중소형주들 같은 것들 좀 상대적으로 좀 나아 보이고요. 뭐 그런 정도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전명수 소장님이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반도체도 그렇고 전명수 소장님은 반도체는 시작이 아닌가 더 오를 수 있다 네, 뭐 이런 네. 견해를 네. 하시는 것 같고 핸드폰도 한 4년 정도의 주기가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네, 바꿀 사람들이 꽤 나타나는 해가 될 것 같다. 네. 그런 견해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핸드폰은 네. 이제 뭐 그냥 아주 정체된 비즈니스로 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커버도 우리가 됐다? 예전에도 예. PC 교체 수요 이런 얘기 많이 나왔지만 그랬었죠. 주가 반영은 사실 뭐 아주 드라마틱하진 않았고요. 뭐 반도체는 저는 뭐 많이 공감하는 편입니다. 예. 좀 기회가 있는 쪽.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단 중소형주 쪽이 좀 나아 보이긴 하는데 그 산업 자체도 뭐 그래도 성장이 있는 성장이 그런 있다. 산업이니까 예. 그렇군요. 예. 특이하게도 의류를 말씀을 하셨는데 의류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니 기능성이랄지 소재 쪽으로 요새 혁명이 많이 돼서 네. 예. 조금 뭐 비만약 얘기도 있는데 뭐 예.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패러다임이 바뀌는 어, 쪽일 수도 있겠습니다. 주가가 전혀 못 올랐고 또 그랬네요. 그동안 너무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재고를 유통업체 많이 줄여놓고 있었거든요. 그랬네요. 근데 이제 좀 이제 재고가 좀 늘어날 수 있고 뭐 그런 거에서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투자는 저도 그런데요. 사실은 투자는 참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참 정답은 없는데 예, 뭐, 예. 돌다리를 좀 똑똑똑 해보면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예. 하려는 것보다 예. 투자는 자기가 생각은 많이 하고 행동은 조금 해야 되는데 참 그게 힘들죠. 너무 생각은 많이 하고 행동은 조금 조금 해야 된다. 예, 예. 예. 예, 워렌 버핏이 예. 내 인생에 한 20번만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해라. 아, 그럼 그렇게 너무 쉽게 주식을 사고 팔 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우리 뭐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아, 생각은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조언이라고 봅니다. 미국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은 계속 올랐잖아. 100년 동안. 아,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그 말씀도 좀 해주시죠. 예. 미국은 왜 계속 올랐는데 우리는 아까 2007년에 2000에서 우리는 왜 아직도 2600인가? 네.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오늘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측면뿐만이 아니고요.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경령의 경제 오도독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